지금은 미국발 3차 물가 급등 시대입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절대로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줄을 놓지 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비스텝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환율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2월 1일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전에는 우리 줄고 1,440원에서 줄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의 환율이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냐 이거죠. 네, 우리나라의 금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올리든 내리든 말든 이건 환율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국제 금융시장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환율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다? 미국의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가 나오느냐, 미국의 침체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물가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절대로 정신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신나 있을 겁니다. 네, 왜? 금리를 또다시 올려서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것이 굉장히 오판을 만들어낸다. 한국은행이 오판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지금 또 생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학교 1학년이 보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국제 자본 이동은 어떻게 따라서 움직입니까? 금리에 따라서 자본 이동이 나타난다. 이거는 저축의 시대에서 80년대 이전 저축의 시대에서 나타났던 거고, 지금과 같은 투자의 시대에서는 금리를 따라서 절대로 자본 이동 안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만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공격 긴축 딛고 소비 생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의 모든 지표들이 다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지수,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 소비 지표가 다 좋죠. 제조업 그리고 산업 생산뿐만이 아니고 주택도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불장이에요, 불장. 미국은 왜 불장입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워낙 좋다는 겁니다. 네, 접시만 닦아도 맥도날드의 미국에서 접시만 닦아도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로랜딩, 네,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경기가 어떻게 좀 꺾이느냐, 그래서 물가가 내려갔냐, 이거를 기대하기는 전혀 어렵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죠, 일자리. 전 세계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거기서 기여도는 한국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어주니까 일자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공장 하나만 갑니까? 거기에 인력들이 지사라든가 다른 지금 밴드 그런 기업들이 다 따라가게 된 겁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장치 산업, 그리고 또다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죠.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는 이 완전 고용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일자리의 질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미국만 금리를 올려야 되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돼? 금융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강력하게 금융 완화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3% 중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를 3%까지 내리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한국은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3번의 지금 같은 물가 급등기를 맞았습니다. 자, 이 모든 원인들은 코로나19에서 지금 비롯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펼쳤습니다. 모든 세계 각국들이. 왜 그렇습니까? 공포 때문이죠, 공포.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이러한 전염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돈을 그냥 막 풀었습니다. 막 풀었어, 돈을. 수도꼭지에 그냥 막 열어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1차 우리가 물가 급등기입니다.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1차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요인들은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19 때.
네, 여러분들이 3월달 2020년도 3월달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2차 물가 급등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네, 원자재. 기름값뿐만이 아니고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요인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2차 인플레이션 쇼크입니다. 인플레 쇼크. 첫 번째는 코로나1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급등. 자, 이제 원자재 값은 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긴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유동성은 다 흡수가 됐고. 자, 그런데 왜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힙니까? 네, 그 이유가 미국을 따라서 세계 각국이 지금 바보짓을 한 거죠.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렸던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경기가 침체하면서 다 병신돼 버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네, 그래서 지금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데 3차가 생겼습니다. 3차. 지금은 이제 3차 인플레죠. 인플레 쇼크죠. 자, 3차 인플레 쇼크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다? 원인은 미국의 아까 보셨던 고용 시장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가니까, 그리고 리쇼링으로 공장들을 미국에서 다 빨아들인 겁니다. 이전에는 중국으로 갔던 이제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빨아들인 거죠. 자, 여기서 해결책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공장들, 그러니까 현지화 전력을 해버립니다. 현지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던 우리가 미국의 세계 각국의 기업들 공장들을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면 됩니다. 중국으로 가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유럽에 있는 공장들을 원위치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죠. 미국은 왜? 이걸 하고 나면은 자, 우리가 공장을 빨아들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좋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장일 다시 미국에서 다시 다 빠져나가라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미국이 급격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10% 20%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제는 탄탄합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왜? 일자리가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미국만이 지금 축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만이 지금 모든 경제적 상황이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은 이거 그냥 병신 돼버립니다. 병신. 바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보 됩니까?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세계 각국들이 깨우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모든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체력으로는 이 지금 금리 상승을 미국 외에는 견딜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한국도 경제 둔화를 첫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화를 해버렸어요. 다르죠.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랜딩이 없다 그러죠. 랜딩. 비행기가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활주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를 우리가 랜딩이라고 합니다. 착륙하려면 천천히 내려가거나 급하게 내려가거나 우리가 급하게 내려가는 거를 하드 랜딩, 천천히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하드 랜딩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수직이 착륙 이런 거, 뭐 헬리콥터, 이렇게 수직이 착륙하는 거는 하드 랜딩이 가능하죠. 웬만한 비행기는 어떻게 소프트 랜딩 해야 되는데, 자, 랜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경기가 이제 좀 쭈그러드는 거, 완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완화되느냐 천천히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경기가 침체가 돼야지 미국이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워낙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경기 둔화를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경기 둔화할 수도 있어요. 물가를 잡으려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건 어떻습니까? 경기 둔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정책이라든가 금리 결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한국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죽이려고 금리 계속 올리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따라가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만 바보란 겁니다. 한국은행만 바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셨죠. 로랜딩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착륙이 없다. 한국은 이미 착륙했다. 경제가 둔화가 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경기 둔화 진입을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 뭐 삶이 어떻습니까? 이 짓 하고 있습니다. 10원 벌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몰려들어요. 뭐 어플에다가 같이 만나게 되면은 10원을 준대요.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뭐 합니까? 담배꽁초 주우면은 10원 준대요. 뭐 몇 그램 모으면은 30g입니까? 그거 줍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미국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네, 접시만 닦아도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보다 더 많이 법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합니까 지금? 또다시 이 짓거리 합니다 지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제 신났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한바구 숨꽃이에요 지금. 먹구름이 가고 뭉게구름이 가고 이제는 태양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 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국민들을 괴롭힐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지금 경제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왜 지금 금리에 대해서 동결이나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죠.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릴 거냐 아니면 동결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은 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두 가지 안 합니다. 네, 동결 혹은 무엇? 네, 인하.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세계 각국은 금융 완화로 가고 있고 미국만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미국의 고용시장, 소비시장, 생산자 물가시장 이걸 왜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이 다 가 있는데 이 바보짓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2차 인플레이션, 3차 인플레이션은 지금입니다. 미국의 고용반 인플레이션. 자, 1차는 코로나19, 2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값 상승, 3차 상승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3차 상승인데 이 3차 상승은 어떻느냐. 우리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 급등은 전 세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도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일어나는 3차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무엇에만 영향을 받습니까? 미국 국민들에게만 영향받는 거예요. 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3차 인플레이션, 미국 고용발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창용 이 한국은행 총재 좀 제발 오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이 애국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왜 미국에 지금 투기꾼이 뒤에 있는 연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우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